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영상에 저희 고객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번 X7 ACI의 초기 모델 구매자입니다. 아이디 8 버전이 올 5월부터인가 8.5 버전이 나오면서 등등등인데 ACI 초기 모델은 반도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8.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BMW 코리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속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X7은 1억 5천짜리 모델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반도체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고객께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기 구매자들의 차량을 구형으로 만들어버리는 BMW 코리아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BMW 코리아의 결정은 아닙니다. 독일 본사의 결정인데요. 고객이 또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반도체 교체가 가능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교체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카페 초기 구매자,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34명의 회원들은 앞으로 BMW의 차량은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밌는 건 다들 빗바였네요. 몇몇 분들은 차량 처분하고 레인지로버와 GLS 오너가 됐고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이유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브랜드로 가시진 않았을 겁니다만 어찌되건 속상한 마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남이 준비했습니다. 왜 내 차는 ID 8.5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는 내용을 갖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고객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고객님 외에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왜 내 차는 ID 8인데 8.5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BMW SC 분들께서도 고객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면 이 영상을 그냥 복붙해서 보내버리세요. 그럼 고객께서 이해하시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드 유닛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ID 8이 적용되었던 차량에 들어간 헤드 유닛과 지금 나오는 차량에 적용된 헤드 유닛이 다릅니다. 그럼 헤드 유닛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하면, 헤드 유닛의 역할은 차량의 거의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 유닛입니다. 일종의 컴퓨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니까 주행 관련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 HUD, 반제 열주행, 카파스 카메라 제어, 내비게이션, 오디오 통신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 헤드 유닛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그러니까 제 고객께서 구입하신 차량을 기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헤드 유닛은 MGU21이라는 버전의 헤드 유닛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뭐냐? 8.5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헤드 유닛은 뭐냐 하면 바로 MGU22, 그러니까 21에서 22로 바뀐 거죠. 이렇게 새로운 헤드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왼쪽 칸이 MGU21이고 오른쪽 칸이 MGU22입니다. 그런데 또 MGU22는 22와 22H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22H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요하는 자동차, 예를 들면 좀 비싼 차들, 다양한 기능이 있는 차량들이죠. BMW에서는 X7이나 아니면 7 시리즈에 들어가는 헤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조사를 볼까요? MGU21, 하만 베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이 하만이란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 삼성의 제드래곤 형님이 인수하신 그 하만이 맞습니다. 하만 베커라는 회사가 이걸 제조하고, 칩셋 구성은 인텔 아톰 A3960 아폴로 레이크 CPU가 사용됩니다. 코어 구성을 보면 쿼드 코어가 들어가고 2.4GHz의 CPU를 사용하고요. 그래픽은 18코어가 들어가고 제조 공정은 14나노, 그리고 램은 LPDDR4 8GB, 그러니까 4GB 램을 2개 이은 형태가 들어갑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스펙만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됐겠구나, 그리고 좀 느린 CPU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자, MGU22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 헤드 유닛은 가민과 하만 베커가 만듭니다. 가민은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만한데요. 이 가민이란 브랜드는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요 작은 스마트워치 안에 차량의 컴퓨터 역할하는 그런 칩셋 기판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CPU 칩셋 구성을 보니까 퀄컴 스냅드래곤 SA8155P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자동차 전용이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서는 855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갤럭시에도 적용되었던 그런 CPU입니다. 코어 구성을 보면 옥타 코어가 들어가고, 고성능 코어가 하나, 중성능 코어가 3개, 효율 코어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아드레노 640, 그리고 제조 공정은 7나노 공정, 램은 또 2배가 늘었습니다. 16기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GU21과 MGU22는 사실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꿀만 한데요. 요거 하드웨어 사진을 한번 볼 겁니다. 요게 인터널 포토라고 해서 뜯은 내부 사진이거든요. MGU21은 보면 일단 여기 하만이 나오고 밑에 자랑스러운 삼성 컴퍼니가 나옵니다. MGU21의 칩셋입니다. 여기 보면 인텔 아톰이 들어가고 A3960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게 MGU20인데요. 여기 퀄컴사의 SA8155P 칩셋이 들어갑니다. 아마 요 양쪽에 있는 게 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성능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MGU21과 MGU22는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스펙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긱벤치에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여기가 아톰 CPU거든요. 아톰 A3960은 싱글 코어에선 1407점, 그리고 멀티코어 작업에선 4150점을 갖고 있고, 이쪽은 스냅드래곤 855입니다. 싱글 코어는 3518점, 멀티코어는 무려 11178점의 스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만 놓고 봐도 사실은 MGU21에 들어가는 A3960과 그리고 스냅드래곤 855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고객께서 질문 주신 또 하나, 그러면 반도체를 통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헤드 유닛을 통째로 바꿔주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요. 요게 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설명드려보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PCB 기판이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부분 단자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길쭉한 놈 하나, 짧은 놈 하나, 여기는 3줄밖에 없거든요. MGU22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3줄만 있던 게 여기서 더 길어졌죠. 그래서 규격이 달라진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고객께서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단자가 만약에 바뀌거나 새로 추가됐다면 그만큼 새로 배선 깔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게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자가 하나 추가되면 이 배선들의 새로운 전기줄을 새로 깔아야 되는데 이게 보시듯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차량 전체를 뜯어야 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선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헤드 유닛에 소켓을 다 끼운 다음에 이거 오류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가 오류가 떴다? 그럼 또 그걸 찾아서 새로 분해하고 다시 끼고 이 작업이 어마어마할 거고 일단 차를 거의 다 뜯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와이어링 하네스 보시면 평균 길이가 2에서 4km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배선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헤드 유닛의 역할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선 길이도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께서 요청 주시는 그런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BMW의 옵션 변화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P1, P2, P0 이런 식으로 되어서 차량을 계약할 때와는 달리 내가 차량을 실제로 수령할 때 그때 어떤 옵션인가를 적용받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께서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가격과 그리고 지금 판매되는 가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더 비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사실 이런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강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BMW가 진짜 반도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컴퓨터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진행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하드웨어를 리콜 사유가 아닌데도 하드웨어를 통째로 갈아드리는 또 그런 일례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차량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BMW SC분들께서도 만약에 고객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드 유닛을 통째로 갈아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객께 친절하게 안내드려 주시면 고객의 섭섭함이 조금 많이 누그러드실 겁니다. 요새 고객들께서는 안 되는 걸 되게 달라고 떼쓰지 않으시거든요. 안 되면 그 이유가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게 요새 고객님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친절하고 상냥하게 자세하게 안내드리면 고객께서도 당장 마음은 속상하시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속상한 마음도 점점 누그러들 겁니다. 이 ID 8.5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찾는데 한 달 걸렸어요. 제가 헤드 유닛 관련된 지식은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객의 요청에 맞게 거기에 맞는 가설을 세우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5번째 찍는 거예요.
찍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 설득이 되냐 안 되냐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봤는데 오늘 영상 정도가 그나마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